안녕하세요, 티노입니다. 오늘은 화학원 개념 강의 5편입니다. 화학 반응식과 몰롱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몰롱도가 1단원 제일 마지막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5편까지 들으면 1단원 개념 강의가 전부 다 끝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몰롱도에 대한 내용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5편에서 끝내려고 보니까 강의가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가까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몰롱도 절반 공부하고 6편에서 몰롱도 절반 공부하고 해가지고 6편에서 1단원 개념 강의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잠깐 복습하고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는 딱 하나의 법칙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법칙의 이름이 바로 아보가드로 법칙이었어요. 아보가드로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 같은 경우에는 1단원에서 정말 중요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정의하실 수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아보가드로 법칙은요, 조건이 붙습니다. 어떤 조건이 붙어요? 바로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 까닭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만 정의한다? 온도와 압력이 달라지면 기체의 부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걸 우리는 온도와 관련된 샤르르 법칙, 압력과 관련된 보일의 법칙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가 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나요? 바로 기체의 입자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어떤 관계를 갖고 있다? 기체의 부피는 입자수에 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입자수가 늘어나면 기체의 부피 늘어나고요. 입자수가 감소하면 기체의 부피도 감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네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에 요 입자수라는 조건만 나와 있어요. 여기에 기체의 종류라는 조건은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아보가드로 법칙은요, 이 문장 안에 숨겨져 있는 사실이 하나 더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뭐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기체의 종류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질소 분자 100개가 있든 수소 분자 100개가 있든 두 기체의 온도와 압력이 같다면 두 기체의 부피 또한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기체의 부피는 뭐에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입자수에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기체의 종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요거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 아보가드로 법칙으로 저번 강의를 모두 다 설명할 수 있는 까닭, 우리가 1단원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개념이 뭐냐면 MOL, 몰입니다. 몰. 근데 이 몰이 뭐예요? 입자를 세는 단위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기체의 입자수를 나타낼 때 이 입자수의 단위로 뭘 쓸 수 있다? MOL, 몰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보가드로 법칙을 다르게 해석하면 어떻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몰에 비례한다. 즉 A라는 기체와 B라는 기체가 있는데 A라는 기체가 1몰이 있고요. B라는 기체가 2몰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A하고 B가 똑같은 온도와 압력 조건 하에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때 A하고 B의 부피 몇 배 차이 난다? A가 B의 절반 또는 B가 A의 2배. A와 B의 부피는 1대2이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기본적으로 여기에 사용되는 몰이 바로 입자수의 단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이 아보가드로 법칙 하나로 모두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 조건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기억을 하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특정 조건이 표준 상태라고 하는 0도씨 1기압이었죠.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몇이었다? 22.4리터였다. 이렇게 표준 상태로 온도와 압력을 딱 정해놓는 까닭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온도와 압력이 달라지면 기체의 부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0도씨 1기압이라는 조건이 나와 있으면 기체 1몰의 부피를 22.4리터라고 쓰시면 되고요. 이 조건이 나와 있지 않다면 기체 1몰의 부피가 22.4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22.4리터는 언제의 부피다? 0도씨 1기압에서의 부피다. 요거 진짜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 자, 요런 거. 메테인 8g이 있습니다. 그럼 얘의 부피는 몇입니까?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반대로 자 암모니아가
44.8리터가 있습니다. 얘의 질량은 몇 g입니까? 이런 것도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이거부터 볼게요. 메테인 8g의 부피. 일단 선생님이 이 예제를 줄 때는 조건을 뭐로 맞췄습니까? 0도씨 1기압 조건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0도씨 1기압에서 메테인 8g의 부피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이 질량만큼에 해당하는 부피를 구하려면 바로 구할 수는 없다. 항상 중간 단계로 뭐를 이용을 해야 된다? 뭐를 이용을 해야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떠올려야 돼요. 바로 직접적인 전환은 할 수 없다. 중간 단계로 뭐가 필요하다? 몰이 필요하다. 그럼 이 메테인 8g이 몇 몰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겠죠. 그럼 이 메테인의 분자량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제 암기할 때 됐습니다. 메테인 분자량 몇이죠? 바로 16입니다. 다시 말하면 1몰의 질량이 16g 또는 16g 있을 때 1몰을 이게 16g 있을 때가 1몰만큼 있다라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질량이 몇 g이에요? 8g. 그럼 1몰에 비해서 절반의 질량만큼 있는 거니까 지금 몇 몰이 있는 거다? 2분의 1몰이 있는 거다. 그럼 2분의 1몰에 해당하는 부피만 봐주면 되는 겁니다. 1몰의 부피가 22.4다. 그러면 그에 대한 절반의 부피를 가질 테니까 x는 11.2일 것이다. 이렇게 찾아줄 수 있고요. 그리고 암모니아도 똑같이 찾아줄 수 있는데 얘는 우리가 암산으로 한번 해볼게요. 암모니아의 분자량 기억나세요? 얘의 분자량은 17입니다. 그럼 암산으로 몇 g인지 바로 해봅시다. 44.8리터면 몇 몰이에요? 기준 잡아 생각하면 2몰이죠. 그럼 2몰의 질량을 봐주면 됩니다. 1몰의 질량이 17이니까 2몰의 질량은 34. Y는 34.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아주 빠르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딱 이거 보자마자 0도씨 1기압이라고 2분의 1몰 11.1리터 이 정도 속도까지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반복적인 연습이 정말 필요해요. 여기까지 하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복습이 다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화학 반응식에 대한 내용도 잠깐 다루긴 했지만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죠? 오늘 조금 더 자세히 다룰 거라고. 그래서 화학 반응식에 대한 내용은 본 수업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개념 새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공부를 했었냐? 딱 여기 화학 반응식까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 공식을 한 번 더 넣어놓은 이유는 이 공식을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식 자체는 입자수, 질량, 기체의 부피가 주어졌을 때 이거를 몰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이 식은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된다? 어떤 물질의 입자수, 질량, 부피가 주어져 있을 때 그거를 몰로 바꾸는 방법은 1몰의 입자수, 1몰의 질량, 1몰의 부피로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물질의 몰수, 몰이 주어져 있을 때 그 몰에 해당하는 입자수, 질량, 기체의 부피를 구하고 싶다면 뭘 해주면 된다? 1몰의 입자수, 1몰의 질량, 1몰의 부피를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 수치가 나와 있을 때 또 여기에서 말하는 수치는 입자수라든지 질량이라든지 부피라든지 이런 실제 값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 실제 값을 몰로 바꾸기 위해서 1몰에 해당하는 값으로 나눠주면 되고요. 몰을 다시 수치로 돌려줄 때에는 1몰에 해당하는 값을 곱해주면 된다.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 화학 반응식 천천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수업 들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4개의 분자량 알고 계셔야 돼요. 16, 32, 44, 18입니다. 산소는 우리가 따로 다루진 않았지만 산소의 원자량이 16이잖아요. 그럼 2배 하면 32 나오니까 기억할 수 있겠죠. 16, 32, 44, 18입니다. 오늘은 이 화학 반응식 연습을 조금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 화학 반응식을 알려줄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면 이 개수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이 개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금 다 알려줄 테니까요. 지금 이 부분은 좀 집중해가지고 들어주시고 최대한 같이 암산하려고 노력하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화학 반응식이 주어져 있을 때 이 화학 반응식을 해석할 줄은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화학의 기초에서도 수도 없이 다뤘기 때문에 바로 요점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화살표 왼쪽에 있는 물질을 반응물, 오른쪽에 있는 물질을 생성물이라고 하고요. 이 물질 뒤에 괄호 쳐서 표현을 하는 거는 물질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시라고 했습니다. G면 가스, L이면 리퀴드, 액체, 그리고 S면 솔리드, 고체,
AQ는 aqueous 솔루션 수용액 상태를 이야기를 한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 화학 반응식이 개수, 이게 가장 중요하죠. 개수가 갖고 있는 의미는 반응하는 물질의 입자수를 이야기를 한다. 즉 메테인 1개랑 산소 2개 반응하고 그에 대한 결과로 이산화탄소 1개랑 수증기 2개 나온다. 이런 식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화학 반응식이 개수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느냐. 자, 만약에 메테인을 내가 16g을 연소를 시킨다면 뭐 그때 여기에 있는 이 수증기가 몇 g이 나올 것인가, 요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는 이 16g 메테인을 완벽하게 연소를 시켰을 때 얘가 몇 g 나오는지 그냥 이 화학 반응식만 뚫어지게 쳐다본다고 답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뭐를 이용해주면 될까요? 이제 좀 자동 반사 느낌 오죠? 뭐를 이용해야 된다? 바로 몰을 이용해야 된다. 그럼 이 중간 단계 몰을 어떻게 이용할지 모르겠다면 그냥 일단 주어져 있는 값을 몰로 바꾸세요. 16g이면 몇 몰이에요? 얘 분자량이 16이니까 1몰입니다. 그럼 이렇게 바꿔놓고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 여기에 있는 이 화학 반응식의 개수의 의미가 반응하는 물질의 입자수라고 했습니다. 얘가 1개 반응하면 얘가 2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써져 있는 몰이 입자수를 세는 단위잖아요. 즉 1대2의 개수비로 반응한다는 건 1대2의 몰비로 반응한다랑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럼 얘 1몰이 사용되면 이때의 수증기는 몇 몰이 나올 것이다? 2몰이 나올 것이다. 이 2몰이 왜 튀어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 개수 때문에 튀어나온 겁니다. 이 개수는 딱 이때만 사용하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사용된 게 몇 몰만큼이야. 그럼 이 몇 몰의 메테인이 사용됐을 때 얘가 또는 얘가 몇 몰이 사용되는지 볼 때만 개수를 쓰는 겁니다. 이미 개수 썼죠. 그럼 여기에서 이 xg으로 전환을 해줄 때 다시 한 번 더 이 일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개수는 이미 썼어요. 어디서 썼어? 얘 1몰 반응하면 얘 2몰 나온다고 이미 사용을 했잖아요. 그럼 중복해서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봐봐. 아, 얘가 2몰만큼 나온대. 그럼 여기에는 이 x는요, 그냥 이 2몰에 해당하는 질량이겠죠. 얘 분자량 18입니다. 그럼 이 x는 몇이 되는 거예요? 아, 이 x는 36g 이렇게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절대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부피를 이용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은 0도씨 1기압으로 잡을게요. 자, 이번에 여기에는 충분한 양의 메테인하고 산소를 반응을 시켰는데요. 그때 내가 반응시킨 산소의 총 부피가 11.2L였다고 합니다. 그럼 얘 11.2L를 반응시켰을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질량은 몇 g일까요? 요거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피를 바로 질량으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피를 중간 단계인 몰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11.2L면 몇 몰이죠? 바로 2분의 1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뭘 봐준다? 얘가 2분의 1몰이 반응하면 얘가 몇 몰이 나오는지를 봐준다는 거죠. 이때 개수를 쓰는 거예요. 개수비가 몇 대 몇이죠? 2대 1입니다. 그럼 얘가 2분의 1몰이 반응하면 그에 대한 절반에 해당하는 몰만큼의 이산화탄소가 나올 거예요. 몇 몰이다? 4분의 1몰이다. 근데 이 4분의 1몰에 해당하는 질량 봐주면 되는 거죠. 1몰의 질량이 44입니다. 그럼 4분의 1에 해당하는 질량은 몇이다? 11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를 하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얘가 11.2L가 반응했을 때 이때 이산화탄소는 몇 리터가 나올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또 뭐를 하냐면 이거 나 뭘로 변환할 수 있어. 선생님 잘 봐봐요. 11.2L면요 요거 2분의 1몰이고요. 그럼 개수비에 의해서 얘 4분의 1몰만큼 생성되거든요. 그럼 4분의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은 5.6L. 선생님 저 잘했죠? 칭찬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얘들이 있어요. 선생님은 칭찬 해줍니다. 야, 너는 정말 몰로 전환을 잘하는구나. 하지만 그 뒤에 한마디를 해주죠. 이 문제는 몰로 전환할 필요가 없는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개수비가 2대 1이죠. 그럼 입자수의 비가 2대 1이라는 겁니다. 얘 2개 반응하면 얘 1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몰비가 2대 1이라는 거고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부피도 2대 1이 됩니다. 왜요? 아보가드로 법칙이 뭐였어요? 기체의 입자수에 따라서 부피가 결정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얘는 2대 1로 반응한다? 사라지고 생성되는 부피의 비도 2대 1이다.
아, 그럼 얘 11.2리터 사라졌으면 얘 몇 리터 나와야 된다? 5.6리터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환 과정이 필요 없는 거예요. 계수비는요, 기체의 부피랑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계수의 의미가 반응하는 입자 수비를 이야기하는 거고, 입자 수에 따라서 기체의 부피가 결정되기 때문에 계수비가 2대 1이다? 아, 그러면은 부피비도 2대 1이다. 이렇게 바로 써줄 수 있는 거죠. 추가적으로 이거를 이용하면 어떤 것도 알 수 있냐? 지금 이 화학 반응식을 보면은 계수비가 1대 2대 1대 2죠. 이 반응이 진행될 때에는요, 총 기체의 부피가 변하지 않는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메테인 1리터가 반응을 해요. 그럼 얘 1리터가 반응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산소가 몇 리터가 필요해요? 1대 2의 계수비를 가지니까 2리터만큼의 부피가 필요합니다. 그럼 얘 1리터, 2리터 반응하면 이산화탄소랑 수증기가 몇 리터씩 나와요? 1리터, 2리터씩 나와요. 그러면 1리터, 2리터, 3리터가 사라지고 3리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부피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보는 게 아니라 뭐만 보면 되냐면 반응물의 개수의 합, 생성물의 개수의 합만 보면 됩니다. 지금 반응물의 개수의 합을 보면은 몇이 나와요? 3이 나오고요. 생성물의 개수의 합을 보면 몇이 나와요? 3이 나와요. 그러면 사라지는 입자수가 3개고 만들어지는 입자수도 3개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부피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어떤 화학 반응식을 봤더니 반응물하고 생성물의 개수가 여기는 합이 4고 여기는 합이 3이에요. 그럼 4개가 반응해서 몇 개가 만들어져요? 3개가 만들어지죠. 그럼 이 반응이 진행될 때는요, 기체의 부피가 줄어드는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또는 반대로 반응물의 개수의 합이 3인데 생성물의 개수의 합이 4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반응이 진행될 때에는 기체의 부피가 늘어나는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화학 반응이 진행될 때 항상 부피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기체의 입자수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변화가 없기도 해요. 이 기체의 입자수에 따라서 부피가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에 부피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일정하냐는 뭐를 봐주면 된다? 반응물의 개수의 합과 생성물의 개수의 합의 크기를 비교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게 화학 반응식에 관련된 내용의 전부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문제를 봐도 문제를 못 풀어요. 왜? 문제 풀 때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그게 이제 기본이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문제를 푸는 스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단원은요, 개념 강의가 6편밖에 안 되죠. 근데 이게 다른 단원에 비하면 되게 개념 강의가 적은 편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 문제풀이 강의를 꼭 들어야 돼요. 물론 2단원, 3단원, 4단원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 1단원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이 기본입니다. 기본. 이건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되고 이거를 응용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스킬을 또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스킬도 선생님이 문제풀이 강의에서 다 다룰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1단원 개념 완성을 하면요, 2단원 공부할 게 아니라 1단원 문제풀이를 하면서 스킬도 좀 익히고 그 다음에 2단원을 공부하는 게 순서적으로는 맞는 겁니다. 개념만 쭉 빼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럼 화학 반응식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로 다루고요. 이제 우리가 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몰농도 공부하자 해놓고 화학 반응식이 또 나왔죠. 이게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이 슬라이드가 있는지 잊어버렸습니다. 선생님 만들고도 이렇게 수업하다 보면 한 번씩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지금 이 슬라이드가 나왔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슬라이드라서 이거랑 문제 하나만 더 풀고 몰농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화학 반응식은요, 내신 시험에도 정말 많이 나오고요, 모의고사, 수능에도 진짜 자주 출제되는 화학 반응식입니다. 일단 이 화학 반응식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고체 상태의 탄산칼슘과 수용액 상태의 염화수소, 수용액 상태의 염화수소는 염산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염산과 반응을 시켰더니 수용액 상태의 염화칼슘이 만들어지고 기체 상태의 이산화탄소도 만들어지고 액체 상태의 H2O, 물도 만들어진다. 이런 화학 반응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화학 반응식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앞에 봤던 것처럼 뭐 얘가 몇 몰 반응했을 때 얘가 몇 몰 나옵니다. 얘가 몇 그램 반응했을 때 얘가 몇 리터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를요, 이 화학 반응식 가지고 정말 많이 문제를 냅니다. 왜냐? 이거는 직접 실험이 가능하거든요. 학교에서도 이 실험은 많이 해요.
선생님이 학교에 있을 때에도 이 실험을 직접 진행하기도 했었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탄산칼슘의 화학식량 처음 보진 않아요. 선생님이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얘의 화학식량은 100입니다. 그리고 염산하고 염화칼슘의 화학식량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를 볼 때에는 얘랑 얘를 보는 게 아니라 탄산칼슘, 이산화탄소, 물 사이의 양적 관계를 주로 봅니다. 이산화탄소는 계속해서 이야기했다시피 44, 물의 화학식량은 18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일단 우리가 양적 관계만 보고 갈게요. 그러니까 얘가 얼만큼 반응하면 얘가 얼만큼 나오는지 이것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험은 뒤에 문제로 선생님이 넣어놨어요. 자, 만약에 탄산칼슘 50g을 충분한 양의 염산과 반응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럼 그때 이산화탄소는 몇 리터가 만들어지고 물은 몇 g이 나올 것인가? 이때의 온도 압력은 0도씨 1기압이었다고 합시다.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얘 50g을 반응을 시켰을 때 이산화탄소 몇 리터와 물 몇 g이 나올 것인가? 그럼 마찬가지로 얘를 몰로 전환해주면 되겠죠. 화학식량이 100인데 50g이면 몇 몰이다? 2분의 1몰이다. 그 다음 이 2분의 1몰을 가지고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와 물의 양을 보려면 계수 관계를 봐줘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얘의 계수는 1, 얘도 계수가 1이죠. 그러면은 반응된 만큼 생성됩니다. 그래서 얘는 2분의 1몰, 얘도 2분의 1몰이 생성되겠죠. 그럼 이렇게 생성이 됐을 때 2분의 1몰에 해당하는 부피는 11.2리터, 그리고 2분의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은 9g,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얘 화학식량이 18이니까 9g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생님, 그럼 얘 11.2리터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H2, 얘도 똑같이 11.2리터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렇게 보고 넘어가기 상당히 쉬워요. 왜? 계수비가 1, 1, 1이니까 얘 2분의 1몰, 2분의 1몰, 2분의 1이니까 얘 11.2리터, 얘도 11.2리터. 근데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된 풀입니다. 왜요? 기체의 몰수를 부피로 전환할 때에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조건이 뭡니까? 바로 현재 상태가 뭐일 때만 가능하다? 기체일 때만 가능하다. 근데 지금 여기에 물의 상태, H2의 상태를 보면 뭐예요? 리퀴드, 액체입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얘의 부피를 알 수 없어요. 고체나 액체는 이 계수비가 부피비 그거 안 됩니다. 그걸 따를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얘의 부피를 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보기에도 자주 물어봅니다. 갑자기 보기에서 생성된 H2의 부피는 11.2리터이다. 그럼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2분의 1몰 11.2리터? 맞는 말 체크하고 틀려요. 선생님이 이거 시험 문제 내봤거든요. 진짜 많이 틀립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방심해가지고 틀려요. 근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이 계수비가 부피비다. 이거는 언제 쓰는 거다? 물질의 상태가 기체일 때만 쓰는 거다. 이게 또 여기에서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이거 보면서 선생님 계수가 여기 계수 더하면은요 3이에요. 여기 계수 더하면은 얘도 3이에요. 반응물의 계수의 합이 3, 생성물의 계수의 합이 3. 선생님 계수의 합이 똑같으니까 이 반응은 진행될 때 부피가 변하지 않는 반응이겠네요. 이런 친구들이 있다고. 또 뭐가 잘못됐어요?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게 잘못이 된 거죠. 지금 여기는 기체가 없습니다. 근데 기체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럼 이 반응은요 무조건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에 기체의 부피가, 즉 총 부피가 증가하는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이 몰에 해당하는 질량과 기체의 몰에 해당하는 이 몰에 해당하는 부피와, 즉 고체나 수용액, 액체 상태에 해당하는 부피랑 기체 상태에 해당하는 부피는 천지 차이입니다. 기체가 입자 사이의 거리가 훨씬 멀기 때문에 같은 양이 있다 하더라도 기체가 들어가는 순간 그 부피의 균형도가 깨져버려요. 반응물엔 기체가 없죠? 생성물엔 기체가 있네요? 그럼 무조건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이 기체에 의해서 전체 부피가 증가하는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반응이 진행될 때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반응물의 계수의 합, 생성물의 계수의 합 해가지고 전체 부피 비교하는 건 언제만 가능하다? 기체끼리의 반응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에 관련된 실험이 아까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실험이 진짜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그 문제를 선생님이 이렇게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문제 유형이죠.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의 반응에서 양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래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유형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일단 내용도 많고요. 거기에다가 실험까지 얹어져 있네요. 근데 선생님이 생각을 했을 때는요, 오히려 이 실험 문제들이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실험을 문제에 내는 경우는요 별로 없어요. 보통 있는 실험의 수치라든지 물어보는 요인들을 살짝씩 바꿔서 문제를 냅니다. 즉 우리는 이 실험에 대해서 알고만 있다면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해서 실험을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이 실험 과정을 조금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화학 반응식이 나와 있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화학 반응식인데 개수랑 물질에 이렇게 빵꾸가 나 있죠. 근데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은 바로 A는 2, B는 1, X는 CO2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화학 반응식은 우리가 앞으로 암기해야 되는 화학 반응식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죠. 근데 이거 나올 때마다 개수 맞추고 있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수준은 암기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나올 때마다 개수를 새로 맞춰서 한다? 너무 시간 낭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 화학 반응식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 B하고 X 값을 다 써주시고요. 과정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실험에 사용된 탄산칼슘의 질량을 재고요. 두 번째, 충분한 양의 묽은 염산이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도 측정한대요. 세 번째, 나의 삼각 플라스크에다가 탄산칼슘 넣어서 반응시키고, 네 번째, 반응이 다 끝나면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을 측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글로만 나와 있으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 첫 번째, 내가 실험에 사용할 탄산칼슘의 질량을 측정했대요. 그거를 W1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실험에 사용할 염산의 질량을 잴 수 없기 때문에 염산과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을 한꺼번에 측정을 했어요. 걔의 질량을 W2g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염산의 질량만 측정하고 싶을 때에는 삼각 플라스크 올려놓고 0점 조절한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염산의 질량만 재면 되는데 이 실험에서는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까지 같이 재는 게 더 좋습니다. 그 까닭은 여러분들이 뒤에 과정을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W1하고 W2의 질량 측정을 했죠. 그 다음 세 번째 과정이 뭐였어요? 이 둘을 반응을 시킨다고 합니다. 즉 왼쪽에 있는 탄산칼슘을 여기 삼각 플라스크에다가 넣어가지고 반응을 시켜요. 그럼 어떤 삼각 플라스크가 완성이 될 거냐면 묽은 염산하고 탄산칼슘이 들어있는 이런 삼각 플라스크가 완성이 될 건데 얘의 질량을 W3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W1과 W2의 합은 W3가 아닙니다. 즉 이게 아니에요. W1하고 W2를 더하면 W3. 이 방정식이 틀린 방정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에는 W1, W2 재놓고 W1 넣었으니까 이거 두 개 질량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거의 합과 얘의 질량이 다르냐? 그 까닭은 화학 반응식에 있습니다. 화학 반응식. 여기에요. 여기. 딱 여기가 키포인트입니다. 여기. 왜 그럴까요? 지금 여기에서 생성되는 결과물 X의 상태가 기체죠. 근데 내가 여기서 반응 진행시킬 때 뚜껑 막았어, 안 막았어? 안 막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바로 밖으로 이렇게 슈 하고 날아가 버릴 수 있다. 슈 하고 밖으로 날아가 버린다. 그럼 이 날아가 버린 만큼 질량이 감소할 거고 그 질량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등식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질량의 합보다 더 작은 질량을 갖는 W3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왜요? 이산화탄소가 날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어떤 결론을 얻어낼 수 있냐면 원래는 이 W3가 얘네들의 합과 똑같아야 되는데 질량이 줄었다. 왜? 누가 날아갔으니까? 이산화탄소가 날아갔으니까. 이거를요 어떤 식으로 풀이를 쓸 수 있냐면 그러면 W1과 W2를 더한 값에서 W3를 뺐습니다. 그럼 뭐가 나올까요? 이게 바로 날아간 CO2의 질량이 나오는 거예요. 왜? 원래는 이산화탄소가 날아가지 않았다면 이 두 개의 질량의 합과 W3는 같았어야 해요. 근데 지금 같지 않죠. 왜? 누가 날아갔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날아갔기 때문에. 그럼 날아간 만큼 감소를 했을 거니까 총 질량의 합에서 W3를 빼면은 그게 바로
이산화탄소의 질량이다 라는 결론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 실험은요 항상 패턴이 똑같아요. 탄산칼슘 준비하고 플라스크에 묘근연산 담아가지고 준비하고 그리고 반응 진행시켜가지고 날아간 이산화탄소의 질량 구하기 또는 그 질량 이용해서 양적 관계 해석하기, 이게 이 실험의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여기 W3에서도 삼각 플라스크 질량 같이 잴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을 같이 재는 거죠. 이해되나요? 이 실험 자체가 이해됐다면 한번 기억, 니은, 디귿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야기했다시피 지우개가 없어가지고 좀 이렇게 하는 거 이해해 주시길 바래요. 지금 A가 2, B가 1, X가 CO2였습니다. 자, 그럼 일단 기억, A하고 B를 더했더니 4가 나왔다. A하고 B 더하면 몇이에요? 3이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기억이 틀렸으니까 이렇게 제껴주시고, 니은, 발생한 X의 질량은 0.88g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까 선생님이 W1하고 W2를 더한 다음에 여기에서 W3를 빼면 그게 바로 이산화탄소의 질량이 된다고 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어떤 계산식을 만들 수 있냐? X 플러스 330에서 이 괄호는 그냥 W1하고 W2의 합을 나타내주는 괄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W3를 뺀 게 이게 바로 이산화탄소의 질량이다. 근데 지금 니은에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얘의 질량이 0.88이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이 0.88을 계산하기 위한 식을 하나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화학 반응식이 필요해요. 하여튼 이게 문제가 너무 기니까 풀이할 공간이 너무 적네요. 그래서 원래는 지우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지워지지가 않으니 영 불편하네요. 자, 이렇게 화학 반응식이 나와 있을 때 지금 내가 사용한 CaCO3가 얼만큼이었어요? X였습니다. 이건 문제에 나와 있는 거죠. 내가 X만큼의 탄산칼슘을 썼는데 그에 대한 결과로 이산화탄소가 얼만큼 나와야 돼요? 여기는 이산화탄소, 요거 요 이산화탄소의 질량이 X, 여기에서 이거 W3 331.12 넣어서 계산할게요. 그럼 330에서 331.12 빼면은 마이너스 1.12 나올 테니까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게 지금 이산화탄소의 질량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지금 선생님이 여기 쓸 때 W2는 330 써놓고 W3에서는 이걸 안 썼는데 이거 수치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준 겁니다. 330에서 331.12를 뺀 거예요. 그래서 X에서 1.12를 빼준다. X-1.12, 이게 지금 이산화탄소의 질량입니다. 근데 이게 0.88인 거를 우리는 어떻게 확인을 할 거냐면 반응한 탄산칼슘의 몰수랑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몰수가 같다. 이걸 이용해서 구해낼 겁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면 화학 반응식의 해수가 몇 대 몇이에요? 1대 1이죠. 그러면은 반응한 개수비, 즉 반응하고 생성된 몰수비가 똑같아야 돼요. 얘가 뭐 1몰 반응했다? 얘가 1몰 나와야 돼요. 근데 얘가 지금 몇 몰 반응했는지 모르죠. 이때 얘가 몇 몰 반응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다? 얘 화학 식량으로 나눠주면 된다.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질량이 주어져 있을 때 이거를 뭘로 바꾸고 싶다? 그럼 1몰의 질량으로 나눠주면 된다 그랬잖아요. 탄산칼슘 1몰의 질량 몇이에요? 우리 앞에서 봤었죠? 100입니다. 이거 안 외운 사람은 이거 보고 계산하셔야 되는데 시간 낭비죠. 외웁시다. 탄산칼슘 화학식량은 100입니다. 그럼 이거를 100으로 나눠주면 얘의 몰은 100분의 X몰만큼 존재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의 질량이 X-1점이면 이 질량도 이산화탄소 1몰의 질량으로 나눠줬을 때 몰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X-1.1, X-1.12를 이산화탄소 1몰의 질량 44로 나눠주면은 얘도 몰수가 나오는 거죠. 근데 개수비가 몇 대 몇이에요? 1대 1이에요. 이 몰수랑 이 몰수랑 같아야 된다라는 요런 관계식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이거 다시 쓸게요. 100분의 X는 44분의 X-1.12와 같다.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방정식만 풀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X자로 곱해가지고 계산해줍니다. 44X는 100X-112. 그럼 요거를 계산을 해주면 56X는 112라는 식이 만들어질 것 같네요. 이거 이렇게 넘기고 얘 반대로 이렇게 넘겼습니다. 그럼 X가 몇이 나와요? 2가 나오네요. 즉 내가 처음에 반응시킨 탄산칼슘의 질량이 몇 g이었다? 2g이었다. 그럼 이때 내가 사용한 탄산칼슘의 몰수도 구할 수 있겠죠. 화학식량
100으로 나눠주면은 50분의 1몰을 사용을 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아까 화학 반응식에 봤던 것처럼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몰수도 몇 몰이다? 50분의 1몰이다. 왜요? 아까 말했죠. 개수비가 1대1이니까 얘 사용된 만큼 나와야 돼요. 지금 얘가 2g에 사용된 거를 방정식을 통해서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2g에 해당하는 몰수로 다시 계산을 해줬어요. 왜? 이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는 몰수에서만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화학식량으로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50분의 1몰 이렇게 나왔죠. 그럼 얘가 50분의 1몰이면 발생한 X도 50분의 1몰이다. 그럼 이거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구해줘야 된다 그랬죠. 몰을 질량으로 바꾸고 싶을 때 뭐 해주면 된다? 1몰의 질량을 곱해주면 된다. 발생한 이산화탄소 1몰의 질량 몇이에요? 44예요. 그럼 여기에다 44 곱해주면 되겠네. 그럼 50분의 44g이 나올 거고 이거는 100분의 88g이죠. 그러면은 0.88g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기억은 틀렸고 니은은 맞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디귿에서 반응한 HCl의 양이 44분의 x-1.12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풀 때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의 의미를 알아야 이 디귿 보기를 풀 수 있습니다. 이 식 어디서 봤어요? 지금 여기서 봤네. 여기. 이때 나와 있는 이 수치가 뭘 의미했었죠? 이거의 의미가 뭐였어요?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몰수였습니다. 지금 위에 나와 있는 이 x-1.12가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질량항이었죠. 그 질량을 1몰의 질량으로 나눠가지고 뭐가 나온 거예요? 이산화탄소의 몰수가 나온 겁니다. 즉 여기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반응한 염산의 몰수가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몰수랑 똑같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숫자의 의미를 모르면 디귿 보기 못 풉니다. 근데 얘가 지금 이산화탄소의 몰수인 거 알았다면 우리는 어떤 계산을 해줄 수 있냐? 염산하고 이산화탄소 개수비가 몇 대 몇이죠? 2대 1이죠. 그럼 2대 1의 몰비로 반응이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얘가 44분의 x-1.12몰이 나왔으면 그거의 2배에 해당하는 염산이 사용이 된 거예요. 즉 이 염산에 사용된 몰수는 여기에다가 2를 곱해준 22분의 x-1.12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해 잘 안 되죠? 어렵습니다. 이 문제 진짜 어려워요. 이렇게 봐봐요. 난이도 3개짜리잖아요.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 상당히 어려운 난이도라는 거예요. 이거 문제 진짜 질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봤던 화학 반응식에서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죠. 여기에 나와 있는 질량 관계를 가지고 서로 개수 비교하면서 누가 얼만큼 나왔네, 누가 얼만큼 나왔네 이렇게 하는 거는 완전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요. 그 기본을 바탕으로 요런 계산까지 해내야 어려운 고난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화학을 선택하고 수능에 화학을 보는 거예요. 착잡합니다. 우리가 중학교하고 분명히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화학이 이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갑자기 화학원에서 정말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 해서 그렇지 2번, 3번 하다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너무 급하게 가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이 문제가 이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포기할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이 느낌만 보고 가는 겁니다. 우리 이제 개념 강의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가장 어려운 문제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풀리지. 설명 이해 안 되지.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죠. 기본으로 깔고 스킬 알아야 된다고. 그 스킬이 이런 느낌이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강의를 들으니까. 그래야 여러분들 문제풀이의 중요성을 깨달으니까. 이렇게 안 하잖아요? 문제풀이 안 합니다. 열심히 개념만 빼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겠지. 이해 안 되는 사람은 한두 번 더 돌려보면서 이거 풀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여러분들 손으로 꼭 한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뒤에 개념 이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은 여러분들 반복했다고 생각하고 이어서 이번에 진짜로 농도에 관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몰농도만 공부하고 넘어갈 수 있었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이 몰농도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한 2가지의 선행 개념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퍼센트 농도예요. 솔직히 말하면 퍼센트 농도를 몰라도 몰농도를 알 수 있긴 한데요.
고난도 문제에서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전환하는 문제들이 종종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퍼센트 농도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 퍼센트 농도는 뭐를 떠올리면 조금 쉽게 알 수 있냐? 얘는 소금물의 농도 구하는 공식을 떠올리면 조금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때 정말 많이 데이셨었죠. 근데 고등학교 2학년 갑자기 화학에서 수학 단위 화학에서 뜬금없이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아마 기억은 잘 안 날 수 있겠지만요. 원래 소금물의 농도를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소금물의 질량 분의 소금의 질량 곱하기 100 요렇게 소금물의 농도를 구하는 식이 있었습니다. 기억은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과학 용어로 풀이하면 퍼센트 농도는 용액의 질량 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이라는 식으로 서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용해도에 대한 개념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을 테지만 기억이 잘 안 날 겁니다. 그때 우리가 배웠던 단어 중에 용질, 용매, 용해, 용액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도 마찬가지로 화학의 기초에서 다뤘기 때문에 여기 위에다가 카드로 넣어둘 테니까 이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은 강의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질, 용매, 용해, 용액. 용질은 녹는 물질, 용매는 녹여주는 물질, 용해는 용질이 용매에 녹는 현상, 용액은 그에 대한 결과로 만들어진 혼합물을 이야기를 하죠. 즉 여기에서 퍼센트 농도라는 건 결국에 A라는 물질이 뭐 물이라든지 이런 용매에 녹아 들어갔을 때 얘가 몇 퍼센트만큼 녹아있다 이렇게 쓰는 게 퍼센트 농도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총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에다가 100을 곱해주면 퍼센트 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를 선생님이 3개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 3개를 보면서 퍼센트 농도 어떤 의미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 100g에 수산화트륨 50g을 녹였다면 몇 퍼센트의 수산화트륨 수용액이 만들어질 것인가?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항상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분모항에 들어있는 게 용매의 질량이 아니라 용액의 질량이에요. 즉 물과 수산화트륨을 혼합한 그 만들어진 결과물의 질량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분모에 들어갈 질량은 몇이 된다? 150이 될 것이고 그럼 그에 대한 용질은 수산화흐이 녹는 물질이니까 요렇게 50 그리고 곱하기 100 요렇게 써주면은 퍼센트 구할 수 있겠죠. 근데 계산해보면은 3분의 100% 약 33.3%의 농도를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퍼센트 농도 구할 때는요. 이 용액의 질량이라는 것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제 볼게요. 10% 수산화트륨 수용액 90g에다가 수산화트륨을 10g을 추가로 녹였을 때 퍼센트 농도가 몇 퍼센트일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요. 10% 수산화트륨 수용액이 몇 g이에요? 90g이에요. 그러면 이거는요. 총 용액이 90%고 거기에 10%가 수산화트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90의 10%, 즉 여기에 들어있는 수산화나트륨의 질량은 몇 g이다? 9g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용액의 질량이 나와 있고 퍼센트 농도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 퍼센트에 해당하는 만큼 용질이 존재하는 겁니다. 90g의 10%면 10분의 1이니까 9g만큼 들어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퍼센트 농도가 어떤 의미인지 그 백분율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이 계산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10%는 전체의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이에요. 이것도 생각보다 질문을 많이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퍼센트 농도의 우리나라 말이 백분율입니다. 100으로 나눴을 때 해당하는 비율이에요. 즉 10%는 100분의 10만큼이다. 10분의 1만큼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90의 10분의 1인 9g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다 수산화트륨 몇 g을 넣는다? 10g을 추가로 넣었을 때 퍼센트 농도를 계산하라고 합니다. 지금 원래 용액이 90g 있었죠. 근데 내가 거기에다 용질을 10g을 더 녹여요. 그럼 총 질량이 몇이 될까요? 100이 됩니다. 그러면 100분의 이게 지금 분모항으로 들어가겠죠? 분자항에는 용질이 들어갑니다. 원래 몇 g 있었고 9g 있었고 거기에 몇 g 추가로 들어가요? 10g. 그러면은 총 용질의 질량은 19g. 거기에다가 공식에서 써 있는 100 곱해주면은 요렇게 지워지고 19% 이런 결론을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0%에 10g 넣었다고 막 20%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되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들어있던 용질의 질량이 9g이기 때문에 이렇게 19%가 나오는 요 계산 과정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7% 수산화트륨 수용액 130g에 들어있는 수산화트륨의 몰수는 이때 수산화트륨의 화학식량이 40이라고 나와 있네요. 근데 이거 외워야 되는 값입니다. 이것도 진짜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물질이기 때문에 수산화트륨의 화학식량은 40 외워주세요. 그럼 일단 이거에 들어있는 7% 계산하려면요. 또 이렇게 가야 돼요. 7%가 전체 100 중에 7만큼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 식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선생님은 좀 이런 계산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냐면 총량이 130g이고 거기에 7%에 해당하는 양을 구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이 7%를 1%의 7배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즉 130g의 1%면 100분의 1이니까 소수점 2개만 이렇게 당겨주면 되겠죠. 즉 130g의 1%에 해당하는 양은 1.3g입니다. 근데 그거에 몇 배만큼 들어있다? 7배. 그럼 1.3 곱하기 7 요거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9.1g 요렇게 찾아낼 수 있겠죠. 그럼 지금 녹아있는 수산화트륨의 질량이 얼만큼이야? 9.1g이야. 근데 걔의 뭘 구해야 돼요? 몰수를 구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비례식을 이용할 수 있는 수치라면은 비례식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근데 지금은 9.1g이면은 수산화트륨 40과 비례식을 쓰기가 되게 애매하죠. 이럴 때에는 질량을 몰수로 바꾸는 식 1몰의 질량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9.1을 1몰의 질량 몇으로 나눠주면 돼요? 40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40분의 91이니까 400분의 91몰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퍼센트 농도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까지 구하는 것까지 우리가 예제로 연습을 해봤습니다. 퍼센트 농도도 정말 간단하게 보면 간단해 보일 수가 있지만 은근히 계산 실수가 많이 나오고 계산이 까다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선생님이 하는 방식이 좀 편해 보여. 그럼 나는 이대로 할래. 하면 이대로 하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만의 편한 방식이 있다면 그 방식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퍼센트 농도가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 선행 개념인 밀도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밀도는요. 여러분들 네이버에다가 정의를 검색하면 이렇게 나와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밀도를 쉽게 설명을 하면 밀도는 이런 개념이에요. 이렇게 동일한 부피를 가지고 있을 때 누가 더 무거운가를 나타내는 게 밀도의 개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화학의 기초에서 다뤘기 때문에 여기 이 카드 타고 들어와가지고 듣고 이 강의를 듣는다면 더 자세한 설명을 듣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해가 더 잘 될 거예요. 자, 밀도라는 건 같은 부피만큼 있을 때 누가 더 무거운지를 수치로 나타낸 겁니다. 밀도의 단위가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램 퍼 밀리리터라고 나와 있죠. 기본적으로 새롭게 이렇게 정의되는 용어의 단위 같은 경우에는요. 요 공식에 따라서 단위가 결정이 됩니다. 이 분수꼴을요. 밀리리터 분의 그램을요. 이렇게 살짝 회전시킨다고 하면 될까요? 이 짝대기를 요렇게 살짝 이렇게 들어 올리면 딱 이 모양 나오죠. 그램 퍼 밀리리터 이렇게 살짝 위쪽으로 45도만 들어주면은 딱 요 모양 나오겠죠. 기본적으로 새로운 용어에 이렇게 단위를 정의를 할 때는요. 여기 앞에 퍼 앞에 들어가는 게 분자 단위 그리고 퍼 뒤에 들어가는 게 분모의 단위입니다. 지금 여기는 계산식에 부피의 단위로 밀리리터를 질량의 단위로 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램 퍼 밀리리터라는 단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밀도는 이 그램 퍼 밀리리터 단위를 사용하고 부피분의 질량이라는 식으로 구해냅니다. 근데 이게 왜 농도랑 관련이 있냐? 이 밀도를 이용해 가지고 부피를 질량으로 또는 질량을 부피로 전환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에 예제 한번 볼게요. 5% 수산화트륨 수용액 100ml의 밀도가 1.02g per ml라고 할 때 용액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는 이렇게 물어봤네요. 5% 수산화트륨 수용액 몇 ml? 100ml. 여러분들 아까 앞에서요. 퍼센트 농도의 공식을 보면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문제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100ml. 부피가 주어져 있습니다. 즉 질량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이 퍼센트 농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100ml에 해당하는 질량이 몇 그램인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이걸 알아내야 이 질량이 5% 해가지고 용질의 질량 구하고 그 용질의 화학식량 이용해서 용질의 몰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게 뭐다? 밀도라는 겁니다.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라고? 질량이라고. 그럼 이 식을 변화시키면 어떤 식이 만들어지냐?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라는 식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봐봐요. 밀도가 1.02g/ml고 부피가 100ml입니다. 이렇게 곱했을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건 이 단위 맞춰주셔야 돼요. 이 단위 맞춰줬을 때 이 공식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얘네 두 개 곱해 볼게요. 100 곱하기 1.02 몇 나와요? 100이 나오겠네요. 아, 지금 이 xg은 몇 g이다? 102g이다. 그럼 지금 문제가 바뀌는 거예요. 5% 수산화듐 수용액 102g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예제 3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102g의 5% 선생님이라면 또 아까 한 것처럼 그대로 갑니다. 얘 1%, 1.02 그거의 5배, 5.1g. 그럼 이 5.1g에 해당하는 몰수를 찾기 위해선 화학식량으로 나눠주겠죠. 그래서 40분의 51 아니 40분의 5.1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 19배 가지고 400분의 51몰 이렇게 표현을 해줄 것 같네요. 최종적인 답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400분의 51몰. 어렵죠.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에서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대학교 갔을 때 이거 진짜 많이 써요. 많이 씁니다. 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화학 배우고 뭐 거기에서 관련된 일반화학 실험 같은 걸 하다 보면은 맨날 이렇게 농도 전환 하게 될 겁니다. 부피, 밀도 곱해가지고 질량 구하고 퍼센트 농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몰수 바꾼 다음에 이 몰수를 다시 지금부터 배울 몰 농도로 바꿔주는 과정. 이거를 여러분들이 대학교 때 하게 돼요. 실제로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대학교의 입장에서 본다면. 근데 수능에는 요즘은 잘 안 나오는 추세긴 하는데 내신에서는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요것도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 왔습니다. 진짜 몰농도예요. 한번 같이 봐볼까요? 몰농도는 퍼센트 농도랑 다르게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처음 배우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정의를 완벽하게 알고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몰농도의 공식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용질의 몰수를 용액의 부피로 나눠주면 된대요. 그거에 대한 단위로 우리는 라지 M, 대문자 M을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앞에 배웠던 밀도의 단위 개념을 적용한다면 여기에 써져 있는 이 몰농도라는 이 라지 M 값은 몰 퍼 리터의 개념을 가지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선생님 이야기했죠. 분자의 단위 퍼, 분모의 단위 하면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용어의 단위가 결정이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라지 M은 몰 퍼 리터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때 라지 M은 그냥 몰 농도라고 읽어요. 즉 어떤 용액의 몰 농도가 이렇게 1M 나와 있으면 이거를 1M이라고 읽는 게 아니라 1몰 농도라고 읽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M 뭐라고 읽는다? 몰 농도라고 읽어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몰 농도를 왜 굳이 몰 퍼 리터라는 단위로 바꿨냐? 이래야 몰 농도의 정의가 확실하게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야구 혹시 보시면은 야구가 던지는 투수의 구속 기록되는 거 보이시죠? 또는 여러분들이 어디 뭐 시골에 또는 여러분들 부모님 차를 타고 어디 여행을 가요. 그럼 자동차 계기판에 속도가 찍힙니다.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가 보통 km/h를 쓰거든요. 어떤 차의 속도가 80km/h라고 합니다. 이때 이 km/h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1시간당 2km만큼 갑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단위가. 그럼 봐봐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자동차의 계기판에 80km/h가 찍힌다는 건 이 자동차는 1시간에 80km를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달리기 선수의 달리기 속도가 10m/s라고 해요. 그럼 얘는 1초에 10m를 가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단위가 써져 있을 때 이 단위는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냐면 1초에 이만큼, 1시간에 이만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럼 여기에 이 몰 퍼 리터도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어떤 용액의 몰농도가 이 몰농도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몰농도는 이 몰 퍼 리터랑 똑같은 거잖아요. 즉 이 용액 1리터에 용질이 몇 몰 들어있다는 거예요? 2몰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몰농도는요.
기준이 있어요. 몇 리터가 기준이다? 1리터가 기준입니다. 1리터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 이게 바로 몰농도예요. 1리터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 1리터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 그게 바로 뭐다? 몰농도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의문점을 가질 수 있냐면, 선생님, 그럼 우리가 몰농도를 표기할 때는 항상 부피가 1리터인가요?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볼 때 1시간에 80km를 가지만 내가 1시간을 달리지 않고 2시간을 달릴 수도 있는 거고 10분을 달릴 수도 있는 거고 30분을 달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 시간에 따라서 내가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2시간을 갔다 160km를 갈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30분만 갔다 그럼 40km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위는 1시간에 이만큼 갈 수 있다는 뜻이지 내가 1시간을 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80km/h는 내가 1시간에 80km를 갈 수 있는 속도라는 거지 내가 1시간에 80km를 가겠다는 게 아니라고요. 즉 이거를 기준 잡아서 내가 2시간을 가냐 3시간을 가냐 30분을 가냐에 따라서 내가 이동하는 거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즉 어떤 용액의 몰농도가 이 몰농도가 나왔어. 그럼 얘는 1리터에 2몰이 들어있는 거지 용액의 부피가 2리터면 2배 더 많은 4몰이 들어있는 거고, 만약에 용액의 부피가 500ml예요. 그럼 그에 대한 절반인 1몰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 단위의 의미를 이해하면 얘는 그냥 자동적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기준이 1리터인 거고, 이 1리터를 기준 잡으면 용질의 몰수를 얼마든지 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여기 써놨으니까 이걸로 합시다. 어떤 용액의 몰농도가 이 몰농도래요. 그럼 이 용액, 이 몰농도의 농도를 갖는 용액이 500ml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는 용질이 몇 몰만큼 들어있을까요? 봐봐. 기준이 1리터지. 1리터에 2몰 들어있대. 근데 절반밖에 없네. 그럼 용질은 몇 몰 들어있는 거예요? 1몰 들어있는 거예요. 이 몰농도 용액이 있는데 내가 이 용액을 4리터 준비를 했어요. 그럼 여기에는 용질이 몇 몰 들어있는 거예요? 1리터당 2몰이니까 8몰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래야 몰농도의 정의가 이해가 돼요. 이제 막 뭘 배웠는데 몰농도는 용질의 몰수를 부피로 나눠주면 됩니다 하고 바로 그냥 설명 더 안 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럼 여러분들은 몰농도가 뭔지도 모르면서 몰농도 계산만 주구장창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몰농도는요, 이 몰 퍼 리터라는 단위만 이해하고 있으면 바로 쉽게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 1리터를 기준 잡아서 본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냐면, 선생님이 좀 예제를 몇 가지 가져와 볼게요. 자, 1몰농도의 NaOH 수산화툼 수용액이 500ml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이 수산화나트륨이 몇 그램이 들어있을까요?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몰농도가 몇 몰농도예요? 1몰농도입니다. 그러면은 1리터에 1몰이 들어있는 농도라는 거예요. 헷갈리면 쓰세요. 이렇게 1리터에 1몰이 들어있는 농도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얼만큼? 500ml만큼. 절반만큼 가지고 있는 거죠. 기준에 비해서 절반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도 절반만큼. 0.5몰이 들어있겠다. 아, 지금 여기에 있는 이 NaOH가 0.5몰, 2분의 1몰이 들어있는 상황이구나. 그럼 우리는 2분의 1몰의 질량만 봐주면 되는 겁니다. 얘 화학식량 몇이에요? 40입니다. 40g 있어야 1몰이에요. 그럼 2분의 1, 절반 있으면 얘 20g인 거죠. 이렇게 찾아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몰농도예요. 이게 몰농도. 그리고 몰농도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알고 가면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몰농도를 배우기 전에 퍼센트 농도를 배웠죠. 몰농도는요, 구하는 공식을 보면은 부피로 나눠줍니다. 부피로. 즉 얘는 부피에 따라서 결정되는 농도예요. 퍼센트 농도 공식 기억나세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입니다. 즉 얘는 질량에 관련된 농도입니다. 얘는 질량에 따라서 농도가 결정되고요. 얘는 부피에 따라서 농도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몰농도와 퍼센트 농도 중에서 온도에 따라서 변하는 농도값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퍼센트 농도는요, 질량에 관련된 농도입니다. 내가 어떤 물질을 가열한다고 해서 단순히 걔의 온도를 높인다고 해서 걔가 더 무거워지거나 가벼워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질량 자체는 고유한 값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즉 어떤 물질, 어떤 용액의 온도가 변한다고 했을 때 퍼센트 농도는 변화가 없습니다. 왜요? 퍼센트 농도는 질량에 관련된 값이고 질량은 온도에 따른 변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부피는요, 온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높아진다? 그럼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이 용액의 입자 사이의 간격이 멀어지게 되고 그에 따라 당연히 부피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즉 몰롱도는 온도가 변화하면은 변화할 수 있는 농도라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까지 해볼 수 있냐면 용액의 온도가 높아진다면 몰롱도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잘 봐봐요.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온도가 높아져요. 온도가 높아지면은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부피가 증가한다고 했죠. 그럼 부피가 증가하다는 건 이 공식의 분모항이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수 계산할 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분자가 커지면 분수값 커집니다. 분모가 커지면 분수값 작아져요.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2단원에서 엄청나게 많이 쓸 겁니다. 분자가 커지면 분수값 커지고 분모가 커지면 분수값 작아집니다. 한번 봐봐요. 용액의 부피가 커지면 전체 몰롱도는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왜? 부피가 늘어났기 때문에 몰롱도 값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또 몰롱도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 기본적으로 몰롱도는요, 부피에 해당하는 몰수로 계산을 합니다. 이 몰수는 우리가 용질의 입자수를 셀 때 쓰는 단위예요. 그러니까 이 몰롱도는요, 어떤 식으로 농도를 보겠다는 거냐면 어떤 용액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용액에 들어있는 물질의 입자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농도라는 거예요. 즉 A라는 물질이 있고요, B라는 물질이 있는데 B라는 물질은 한 개당 질량이 A 물질보다 조금 더 무거운 상황이라고 합시다. 즉 A하고 B가 있을 때 한 개당 질량이 누가 더 무거워? B가 더 무거운 상황이에요. 근데 내가 A 10개를 녹여가지고 100ml 수용액을 만들고요, B도 10개를 녹여가지고 100ml 수용액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 A 수용액과 B 수용액의 몰롱도는 똑같습니다. 왜요? 몰롱도는 부피에 해당하는 입자수를 가지고 농도를 만든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이 100ml당 10개, 100ml당 10개. 부피에 들어있는 입자수가 똑같죠. 그럼 얘네 둘의 몰롱도는 같을 겁니다. 근데 얘네 둘의 퍼센트 농도는 달라요. 왜? 얘 10개랑 얘 10개의 질량이 다르기 때문이죠. 얘 10개의 질량이 더 무거워. 얘 10개보다 더 무거운 얘들, 즉 용질의 질량이 더 커지고 용액의 질량도 더 커지고 얘네들의 퍼센트 농도는 같지 않다. 물론 뭐 어떤 경우는 같을 수도 있겠지만 같은 경우는 이 밀도랑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되지만 거의 99.9%는 질량이 다르다? 그러면 무조건 퍼센트도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이해가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몰롱도 지금 앞으로 돌려가지고 다시 들어야 돼요. 지금 이 몰롱도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린 앞으로 몰롱도 계산을 할 때 용액의 부피 1리터 기준 잡아가지고 계산을 할 거고요. 이 몰롱도하고 퍼센트 농도의 차이, 온도의 변화에 대한 차이,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거 몰롱도는 부피에 해당하는 개수에 따라서 결정되는 농도이기 때문에 용질이 누구든 간에 용질의 질량이 얼만큼, 한 개당 질량이 얼만큼 차이가 나던 간에 똑같은 부피에 똑같은 개수 들어있으면 농도는 몰롱도는 같다. 근데 퍼센트 농도는 다를 수 있다. 즉 몰롱도가 같다 하더라도 퍼센트 농도는 다를 수 있고 퍼센트 농도가 같다 하더라도 몰롱도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몰롱도에 관한 몇 가지 예제만 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내용이 많아서 상당히 수업이 길어지네요. 근데 아직도 몰롱도가 다 끝난 건 아니라는 게 조금 더 슬프네요. 1번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g을 녹여서 100ml의 부피를 갖는 용액을 만들었을 때 이 용액의 몰롱도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 몰롱도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아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 선생님이 주로 쓰는 방법인 기준을 잡는 방법입니다. 선생님은 주로 2번을 활용하고요, 2번을 활용하기 힘든 경우에만 1번을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1번도 안 쓰진 않는데 2번을 더 자주 쓴다는 거죠. 둘 다 보여줄게요. 자, 일단 공식을 사용하려면 요거
부피분의 몰수, 요 식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액의 부피와 용질의 몰수를 알아야 됩니다. 부피는 나와 있죠. 지금 몰수는 안 나와 있으니까 몰수 구해볼까요? 수산화나트륨 계속 나오고 있죠. 화학식량 40입니다. 근데 사그램밖에 없어요. 지금 얘는 0.1몰이 있는 상황이네요. 그럼 이 공식 바로 대입합시다. 여기에서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용액의 부피 100ml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100ml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부피의 단위는 리터를 사용합니다. 이거 밀리리터 사용하면은 달라져요. 이렇게 리터 써줘야 돼요. 그래서 100ml를 리터로 바꿔서 이렇게 0.1리터. 그리고 용질의 몰수 0.1이죠. 그럼 여기 0.1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지워서 1몰롱도를 갖는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방법이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방법입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 기준을 잡습니다. 이 기준을 잡는다는 게 뭐냐면 얘가 0.1몰이라는 것과 똑같이 구해요. 근데 여기에서 계산이 다릅니다. 지금 이 용액의 상황에 몰수하고 부피를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얘는 100ml에 0.1몰이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죠. 몰농도는 몇 리터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1리터. 그러니까 얘는 지금 100ml에 0.1이 녹아있는 거예요. 근데 기준은 몇이야? 1리터 기준이야. 즉 지금보다 몇 배의 양이 더 많을 때 보는 거예요? 10배. 그럼 당연히 10배 많은 용질이 녹아있겠죠. 1리터에 1몰 녹아있구나. 그러면은 1몰농도를 갖겠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선생님이 이 2번 방법을 선호하는 이유는 암산이 훨씬 빨라서 그래요. 기본적으로 문제에서요. 이 부피가 밀리리터 단위로 표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럼 무조건 이 분모에 소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번분수꼴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즉 우리가 암산하기 조금 까다로워져요. 근데 이 기준을 잡고 하면은 암산이 좀 간단합니다. 지금 이 1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1번 문제이기 때문에 좀 쉽게 숫자를 해놔가지고 이거랑 큰 차이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예제 2번을 보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공식하고 기준 둘 다 보여줄게요. 자, 공식으로 가봅시다. 0.2몰롱 문제 자체가 다르구나. 자, 다시 볼게요. 0.2몰롱도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200ml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몰롱도 공식을 이용하려면 뭘 해줘야 되냐면 지금 용질의 몰수를 알아야 용질의 질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용액의 몰롱도가 0.2몰롱도예요.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수산화나트륨의 몰수가 있겠죠. 그럼 이 몰수를 다시 한번 질량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줘야 내가 원하는 값을 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공식을 변환시켜야 돼요. 몰 농도는 몰을 부피로 나눈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용질의 몰수죠. 그럼 몰은 몰농도 곱하기 부피 요 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몰농도가 0.2 몰농도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피를 이 영상이 막바지가 되니까 선생님 뇌가 과부하가 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말실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200ml를 바꿔주겠죠. 0.2리터. 그럼 0.2 몰농도하고 0.2리터를 곱해줘야 되니까 이때의 몰수는 0.04몰이 될 겁니다. 그럼 이 0.04몰을 질량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몰을 수치로 바꿀 때에는 1몰의 질량 곱해주면 된다 그랬죠? 그럼 여기에다가 40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다 40 곱해주면은 1.6g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이게 지금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몰농도하고 부피 곱해가지고 몰수 찾아주고 거기에다가 화학식량 곱해가지고 이렇게 질량을 구해준 거죠. 근데 이 방법의 단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이렇게 0.2 곱하기 0.1을 하면 0.04라고 잘 해요. 근데 진짜 급하게 문제를 풀다 보면은 0.2, 0.1 해가지고 여기를 갑자기 0.4 이렇게 써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면 지금 있을 수도 있어. 0.2, 0.2 곱했는데 선생님 왜 0.4가 아니라 0.04예요? 이런 친구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분수로 곱해보면 잘 보입니다. 10분의 2 곱하기 10분의 2니까 100분의 4 이렇게 0.04가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소수의 계산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거를 소수로 바꿔가지고 계산하면 이런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분수로 바꿔서 계산하면 조금 더 편하겠네요. 5분의 1 곱하기 5분의 1, 25분의 1 곱하기 40, 25분의 40 그럼 결국에 이걸 다시 소수로 바꾸는 작업이 좀 필요하겠지만요.
이게 공식을 이용해서 풀이하는 방법인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기준 잡아서 한다 그랬죠. 그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얘가 0.2 몰롱도의 부피를 0.2 몰롱도의 농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위랑 조금 다르게 풉니다. 이 위는요, 몰롱도가 없어가지고 얘의 용질의 몰수를 구해서 용질 몰수 100ml 1리터 기준이었죠. 얘는 지금 뭐가 나와 있어요? 몰롱도가 나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기준 잡아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얘는 1리터에 0.2몰 들어있는 거야. 이렇게요. 그럼 지금 얼만큼 있어요? 이거에 5분의 1만큼 있네? 그럼 이거에 5분의 1만큼 들어있겠다. 이렇게요. 이거는 암산 잘 돼요. 1리터에 0.2몰인데 5분의 1이잖아. 그럼 5분의 1 0.03몰. 그럼 0.03몰에 해당하는 질량은 똑같이 40 곱해가지고 1.6g 이렇게 봐주면 되는 거고요. 뭘 사용할지는 여러분들이 고르는 거예요. 이거는 선생님이 좀 이렇게 암산, 이런 방식으로 암산하는 걸 좋아해서 이 방식을 선호하는 거고, 선생님 저는 그냥 공식 하나하나 써서 하는 게 편해요 하면은 공식 써서 하면 되는 겁니다. 취향이에요, 취향. 강요하진 않습니다. 예제 3번, 예제 4번 공식하고 기준하고 둘 다 풀이해 줄게요. 여러분들 직접 해보고 여러분들 스스로 느껴지게 더 편한 걸로 하시면 됩니다. 자, 3번 수산화나트륨 20g을 녹여가지고 2리터의 부피를 갖는 용액을 만들었을 때 용액의 몰롱도를 구해야 된다. 공식 가지고 먼저 해볼까요? 그럼 얘의 몰수를 먼저 봐줘야겠죠. 수산화나트륨 계속해서 화학식량 40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20g에 해당하는 몰수는 2분의 1몰이죠. 그러면 이 몰수를 부피로 나눠주면 되니까 2분의 1 요렇게 분분수 계산하면은 4분의 1 나오죠. 얘의 몰롱도는 0.25 몰롱도입니다. 또는 4분의 1 몰롱도입니다. 뭐 꼭 소수로 쓸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분수로 쓰셔도 됩니다. 근데 보통 문제의 답에는 이렇게 소수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지금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 기준을 이용해서 한번 해봅시다. 똑같이 여기까지는 같아요. 2분의 1몰. 근데 지금 2분의 1몰이 이렇게 2리터 용액에 들어있는 거죠. 몰롱도의 기준은 몇 리터가 기준? 1리터가 기준. 절반이니까 4분의 1몰. 1리터에 4분의 1몰 들어있으면 4분의 1 몰롱도. 0.25 몰롱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조금 방식이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기준 잡아서 할 때 뭘 가장 헷갈려 하냐면, 선생님 언제는 이렇게 쓰고 아까 2번 같은 경우에는 이걸 먼저 기준으로 잡았잖아요. 그 차이는 뭐냐면 몰롱도가 나와 있을 때에는 몰롱도를 기준으로 잡고요. 몰롱도를 구해야 될 때에는 용액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는 내가 몰롱도를 구하고 싶잖아요. 그럼 용질의 몰수 용액의 부피가 기준이 되는 거고요. 기준이 된단 말은 얘를 먼저 써놓고 이렇게 1리터를 맞추는 거고요. 지금 이 밑에 문제처럼 몰롱도가 나와 있는 경우에는 몰롱도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얘도 공식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2 몰롱도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250ml에다가 수산화나트륨 10g을 추가로 녹였을 때 몰롱도를 구해보라고 합니다. 근데 용해 과정에서 부피 변화는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용액의 부피는 250ml로 고정인데 내가 수산화나트륨 10g을 추가로 녹였을 때 몰롱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경우에는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일단 여기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를 찾아줘야 돼요. 지금 보면은 0.2 몰롱도 용액이 250ml 있죠. 그럼 아까 썼던 공식 쓰는 겁니다. 어떤 용액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는 몰롱도 곱하기 부피로 구한다. 그럼 여기에서 몰롱도 곱하기 부피 0.2 곱하기 이거 250이면은 0.25입니다. 근데 지금 좀 계산이 좀 복잡해 보이니까 분수로 바꿀게요. 5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그럼 20분의 1 몰수가 나오죠. 즉 0.05몰이 들어있는 상황이에요. 원래 0.05몰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내가 몇 g을 추가로 녹여요? 10g. 10g이면 몇 몰이죠? 얘의 화학식량이 40이니까 4분의 1몰이죠. 4분의 1몰이면 0.25몰을 추가로 녹인 상황입니다. 즉 총 용액의 몰수가 0.3몰이 되겠네요. 이거 좀 넘어가야겠네요. 0.3몰을 몇 밀리리터에다 녹였다? 250ml 녹였다. 그럼 공식 쓰겠죠? 용질의 몰수를 이렇게. 그러면은 25분의 3 요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아니 25분의 30이구나. 25분의 30. 그러면은 5분의 6이니까
1.2 몰롱도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식을 이용해서 할 때에는 이렇게 용질의 몰수는 몰롱도 곱하기 부피고 이렇게 계산해서 몰수 구한 다음에 여기에 내가 추가로 10g 즉 0.25몰을 더 녹이는 거기 때문에 총 들어있는 몰수는 0.3몰. 그러면 몰롱도는 아까 부피분의 몰수였죠? 부피분의 몰수 해가지고 분모 분자에다가 100 곱해서 약분해가지고 이렇게 소수로 바꿔줬습니다. 그럼 이거를 기준으로 또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몰롱도가 나와 있죠. 그럼 이 몰롱도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이렇게 1리터에 0.2몰이 들어있대요. 근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용액은 몇 리터다? 250ml다. 4분의 1이네. 그럼 여기에 4분의 1인 0.05몰만큼 들어있는 거다. 여기 잘못 썼네. 지금 이 용액의 몰롱도가 0.2 몰롱도니까 1리터에 0.2몰이 들어있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아까 선생님 몰롱도로 잘못 썼죠. 1리터에 0.2몰이면은 그에 대한 4분의 1인 250ml에는 0.05몰이 있다. 근데 내가 지금 추가로 더 넣어주는 이 10g이 아까 몇 몰이라 그랬죠? 4분의 1몰 0.25몰이다. 그럼 지금 총 들어있는 건 0.3몰이 들어있다. 몇 리터에? 250ml에.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몰롱도 구할 때에는 부피를 몇으로 맞춘다? 1로 맞춘다. 4배죠? 1리터에 1.2몰 들어있다고? 1.2 몰롱도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암산이 돼요. 암산이 됩니다. 뭐 앞에 것도 암산하려면 하겠죠. 근데 선생님은 좀 그런 복잡한 계산을 못 해가지고 한번 이거 지우고 한번 암산 같이 해볼까요? 자, 0.2 몰롱도면은 1리터에 0.2몰이죠. 근데 4분의 1이죠. 그럼 4분의 1 들어있겠네. 0.05몰. 10g 4분의 1몰이면 0.25몰. 0.05에다가 0.25 더하면은 0.3. 0.3몰에 250ml. 그럼 기준 1리터 4배네. 0.3의 4배 1.2 몰롱도. 얘 1.2 몰롱도. 암산 됩니다. 알고 하니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암산할 수 있어요. 복잡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기준을 선호하는 겁니다. 근데 기준의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에 250ml가 아니라 갑자기 여기에 Xml 또는 Y리터 이렇게 나오는 순간 기준을 못 써요. 그런 경우에는 공식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쓰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수치로 나와 있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기준을 이용하고요. 수치가 아닌 문자로 나와 있을 때는 공식을 이용한다.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요거지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해봤을 때 더 편한 방법을 선호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앞서 몰에서 양적 관계 봤을 때에도 이런 예제 빨리빨리 계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었죠. 몰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다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강의가 너무 길어졌네요. 선생님도 지치고 듣는 여러분들도 지칠 것 같지만 꼭 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꼼꼼하게 들어주시고 잘 모르겠다면 다음 강의 듣지 마시고 이거 한 번 더 돌려보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긴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